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AI캠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주식 강의 4월 27일이고요. 대한전선 관련해 가지고 시황 분석해 드리면서 부제로는 중요한 기로에서 외인과 공매도의 선택은 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해설 분석이니까요. 가볍게 참고만 해 주시고 투자의 책임 본인에게 있으심을 아시고요. 신중하게 투자에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이제 중요한 기로라고 했던 게 뭐냐면 외인의 보유율을 보시면 지금 최저점을 25일 날 찍었어요. 그래 놓고 26일 날 슬금슬금 매집하면서 들어오는데 기존의 패턴과는 사뭇 다르면서 장중부터 매집을 하면서 슬금슬금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요, 작전 물량이라고 생각하면 장중에 다 팔고 있다가 싸지면은 장 후반부에 싹 저렴하게 사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중에 계속 사네. 거기다가 기관 쪽에서의 움직임 붙었죠. 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된다. 그러나 이 외인의 움직임도 이 하루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27일장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두 가지 방향이라고 했었죠. 외인들이 매수 전환이냐 아니면 단타치기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됐습니다. 27일 날 장에서 보시면 얘네들이요, 2시 30분까지 해서 거진 다 던졌어요. 어떤 물량이요? 요 물량을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 140만 주 정도가 거의 다 던져집니다. 그 밖에 장 끝나고 봤더니 얘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 물량까지 다 던져버렸어요. 가지고 있는 물량 털어버리면서 자신들이 있는 물량까지 다 털어버리는 걸로 봐서 아직 외인들은 매수 전환하면서 들어올 의향이 전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던지는 건 다 수익인 거예요, 외인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현금 차익 하겠다라는 의도고요. 매수세 붙지 않고 그냥 매도 날려버렸고 이것을 개인 쪽에서 방어했지만 이걸로도 너무 부족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매도 오늘 선택 14%입니다. 조근조근 가나 싶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오늘 장에서 226만 주를 던져버리네요. 어떻게든 떨구려고 하는 거죠. 공매도 터져 나왔고요. 거기다가 외인 매도 물량까지 겹쳐버리니까 오늘 장에서 개인 매수만으로는 버겁죠.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어이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외인 보유율 최저점에서 26일 매수는 들어왔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이었었죠. 27일 반드시 움직임 봐야지 외인들의 의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설마 단타치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단타치기를 해버리네요. 그러면서 창 엉망 만들었고요. 거기에다가 기관 매수세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연기금은 17거래 연속 매수. 이젠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분할 매수하면서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연기금 입장에서는요,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기적인 포지셔닝을 한다고 하면 수익을 낼 의향은 있다는 거죠. 뭐 지금 상황에서 짧게 뭐 크게 수익 내겠다는 그런 의도보다는요, 지속적으로 포지셔닝하고 들어오는 것으로 봤을 때에 연기금 또한 수익에 대한 향기는 맡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만큼 빨리는 아닐 수도 있겠다. 아주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가려고 하는 경향성도 연기금 쪽에서 보이기 때문에요. 보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의존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연기금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한다면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연기금도 어느 순간 아니다 싶으면 빠져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그나마 떨어지는 매도 물량에 대한 매수세가 좀 걸어준다 정도로 위안을 삼아야지 또 연기금에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터져 나오고 외인의 선택이요, 단타치기 해버렸죠. 그냥 뭐 짝이라도 한 듯 아주 날 맞춰가지고요, 폭발적으로 던졌습니다. 뭐 0.4%, 0.5%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는 이렇게 그냥 쭉쭉 떨궈버리네요. 어마어마하게 타이밍 맞춘 것 같은 어이없는 상황이죠.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도 보여드리면요, 4월 5일부터 20날까지 계속 매도였습니다. 4월 7일도 64만 주 산 것 같지만 말씀드렸죠. 이날장에서 210만 주 계속 사는 척 하다가 장 막판에 150만 주 던져버리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 날린 거죠. 그래서 4월 5일부터 4월 20날까지 매도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160만 주 찍다가 장 후반부에 끝나고 보니까 11만 5천 주, 다시 말해서 180만 주를 흡입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22일 날 이날 물량 200만 주 넘는 거 치고 빠지기 해버리면서 수익을 냈고요. 거기에다가 25일 날에 숨겨졌었던 요 물량 털어버렸죠. 21일 날 180만 주 여기서 털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얘네들이 지금 여유 물량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계속 들어오면 다 0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 물량도 139만 주, 거진 140만 주 샀던 것도 27일 날 2시 30분 경까지 찍혔을 때 이미 다 던지고 처리했고요. 거기에다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매도 쳐버리면서 자, 시장 눌려버렸습니다. 마이너스 3.31%. 정말 스트레스 받는 게요. 정말 조금씩 올리다가 한 번씩 떨궈 버리면 이렇게 움직여 버리네요. 뭐 크게 여기 날도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말씀드렸었죠. 자, 윗꼬리 물어버리면서 박스권으로 그냥 내몰아 버렸어요. 이것은 돌파라고 보기도 힘들고 뭐 이게 뭐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밥이 되다가 말아버린 어이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매도 탄력 받아버렸기 때문에 매도 나와버리고요. 그나마 여기에서 아주 조곤조곤 싸움은 벌어졌지만, 자, 그걸 다 그대로 내려버렸습니다. 한 번씩 떨어질 때는 아주 그냥 제대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요, 박스권에 그 움직임 그대로 원상복귀 시켜놨어요. 뭔가 가려고 하는 움직임 다 꺾어 눌러가지고 원상복귀. 이제부터는 진짜 운영 싸움인 거죠. 여기서 운영이라는 것은 개인 쪽과 외인 쪽의 싸움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을 제외하면 뭐 그다지 움직임이 없어요. 매수세가 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지만 개인 입장에서는요, 고점에서 물려버린 게 있어요. 여기서도 물린 물량이 1000만 주가 넘죠. 거기다가 여기서도 300만 주가 넘어요. 물려버린 게요. 그런데 지금 구간대가 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나마 돌파할 수 있었던 구간, 여기서 수익 내고 조금이라도 수익 내고 나가신 것이 아니라면 다시 원상복귀 되면서 다 물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개인은 방어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걸 노리면서 외인들은 방어 매수 들어오는 거에 다 던지면서 나가버리고 있어요. 현금 차익, 현금 보유하고, 지금 외인 입장에서는 대한전선에 대해서 좋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의향은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얘네들이 미친 척하고 막 매수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야지 지금 시장이 돌파하면서 갈 수 있는데 계속 던져버리는 겁니다. 개인은 매수는 하지만 방어 매수인 거죠. 던지는 물량에 대해서 얘네들이 던지고 시세가 떨어지면 떨어진 상태에서 방어하면서 그나마 덜 떨어지도록 방어를 하는 매수 차원에서는 오기 때문에 그다지 큰 상승세가 만들어지지는 않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봉 보시면요, 그냥 박스권 안으로 밀어 넣어 버렸습니다. 돌파하려고 하니까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눌러버리고요. 되다 말았죠. 돌파하려다가 그냥 꿈틀을 했는데 그걸 짓밟아 버린 거죠. 그리고 원상 복귀 시켜 놔서 이 박스권으로 만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은 계속 들어온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봉에서 5일선 이격거리를 조금 거리감을 뒀는데 이게 붙어버렸죠. 자, 내려오면서 5일선 터치하면서 그 밑으로 살짝 내려왔죠.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매수세보다 매도세 우위장이다라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밀려버리면 이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대한전선 관련해서 호재와 함께 치고 딱 올라가 버리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매도세에 매수세가 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게 주봉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 상승세를 저지하면서 매도가 계속 길어지면서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주봉의 5일선이 아래로 꺾여지는 어이없는 상황이 됨과 동시에 매도세 우위장이구나, 매수세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고, 그러한 힘이 연속적으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외인들은 사줄 마음이 지금 없죠.
그러다 보면 개인 매수세, 화끈한 매수세가 아니면은 밀려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수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 네, 판단하시는 대로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로, 그 다음에 너무나 위태위태한 자리에 딱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솔직하게 개인 매수세가 강하게 붙기 위해서는요, 뭐 운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솔직하게 호재가 없이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붙기가 폭발적으로 붙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데 대한전선 뭐 구리 가격 관련된 내용은 이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말로 시장이 깜짝 놀랄 만한 좋은 소식과 함께 지금의 이 박스권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탈출시키면서 돌파시킬 수 있는 매수 호재와 함께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요, 지금 시장 운영에서는 공매도와 외인 쪽의 매도에 개인 매수세가 붙고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래저래 희망을 말하기보다는 객관적인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판단하시고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현명한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